sky is so pretty right now. 퍼펙트 케어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후견이라는 제도가 이 영화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로 후견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혼자서 일 처리를 못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이런 치매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이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 제도를 이제 법원에서 좀 관리를 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은퇴를 해서 자기가 혼자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 옆에서 이제 다른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와서 뭐 돈을 받고 일을 처리를 해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 내용하고 우리나라의 후견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후견 제도는 일단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이나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정상적으로 혼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거나 없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제약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옆에서 도와준다, 그거는 이제 후견 제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거는 치매라든가 이제 이런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만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후견 제도는 이제 법원에 후견을 개시해 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본인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친족들이나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정신적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임의 후견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한 10년 정도 있으면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고 일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장래에 정신적 제약이 없어질 걸 대비해서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조카인 이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람 후견을 받겠다라고 이제 둘 사이에 직접 계약을 해서 후견 계약을 체결해 놓는 거, 이제 그걸 임의 후견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 계약서대로 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조카는 이제 법원에다가 후견해 달라고 개시를 신청하면 되겠죠. 그러면 법원이 후견 감독인 선임을 하면서 후견 제도가 개시가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후견인이 참 권한이 많죠. 재산도 막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입속을 막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후견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일단 법원이 그 후견인을 대신해서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후견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뭔가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후견 개시 결정을 할 때 법원에서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정해줍니다. 후견인은 뭐 요런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감시한다는 이제 표현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사실상 감시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관리 감독자의 입장에서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후견 상태가 지속이 되도록 법원에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원마다 이제 후견 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놓고 있기도 하고요. 후견인은 또 법원에 매년 이제 한 번씩 후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재산 상태는 어떻고 건강 상태는 어떻고 또 후견인이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걸 꼼꼼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원이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인이 자의적으로 이제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어떤 행동, 뭐 경제적으로 뭔가를 침해를 한다거나 신상에 해로운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후견 받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고령의 뭐 치매 환자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속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아버님이 치매에 걸렸는데 자녀분들이 10명 있을 텐데 자녀분 중에 한 명을 뭐 후견인으로 선임했는데 그 사람이 후견인 자격을 이용해서 뭐 부모님 돈을 막 이렇게 뒤로 빼돌린다거나 뭐 그런 행동을 과거에 해왔었기 때문에 후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제 법원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다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 재산이 그대로 딱 보존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에 대비해서는 그런 제도들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견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아직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속이 곧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상속인들 간에 후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서로 재산 은닉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후견 제도가 이제 사실 크게 어렵지 않고 친족이면 이제 법원에 가서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앞으로 재산 문제라든가 부모님 부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I feel this way.